안녕하십니까.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. 이번 주 주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 이슈 체크! 첫 번째는 알리바바 관련해서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이중 상장 전환이 됐다,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리신 게 있는 것 같아요. 도대체 이중 상장이 무슨 의미야? 기존에 뭐 2차 상장 얘기가 있고 이중 상장이 있는데 상장 구조가 어떻게 되었길래 뭐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.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. 막간 퀴즈. 홍콩에 상장된 주식 중에 중국인들이 살 수 없는 기업을 모두 고르시오. 자, 여기 보면은 뭐 텐센트, 메이투안, 알리바바, 징동닷컴, 바이두, 샤오미 이런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쓰고 익숙한 기업들일 텐데요. 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도 살 수 없는 기업들이 있을까? 자,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. 강구통이라고 하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을 사는 루트를 강구통이라고 하는데요. 그 강구통의 최근 3개월 순매수, 순매도 리스트에 정답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텐센트, 그리고 한 7번째 샤오미 그룹이 들어가 있네요. 순매도 상위 중에서는 메이투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리바바, 징동닷컴, 바이두는 이 목록에 없어요. 그래도 꽤 중국을 대표하고 굉장히 몸집이 작은 기업들이 아닌데 왜 이 종목들은 중국인들이 살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죠. 이것들이 상장된 환경에 따라 지금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건데요.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.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넘어오던 그때 좀 급하게 늘어왔어요.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홍콩 거래소를 좀 대표적인 이미지를 살리려고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알리바바를 급하게 좀 가져온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알리바바는 뉴욕 거래소가 1차 상장지였던 거죠. 거기에 1차 상장된 다양한 조건들, 회사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홍콩 거래소에 2차 상장을 했던 겁니다. 요거를 했던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2차 상장을 할 때는 홍콩 거래소에서는 어쨌든 1차 상장소에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,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 심사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어.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. 그리고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면제를 해주거나 좀 우대 정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면제 항목이나 뭐 상장 비용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좀 빨리 상장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이 2차 상장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. 그런 알리바바를 보고 징동, 바이두,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기업들이 뉴욕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들이 홍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방식은 각자 다르긴 했지만 그리고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원래 홍콩 거래소가 1차 상장지가 아니면 중국 본토 자금들이 바로 이 주식을 직접적으로 살 수 없게끔 규제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5년이 걸렸는데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이 2차 상장에서 2중 상장으로 전환을 했다. 그러니까 어쨌든 홍콩 거래소에 1차 상장하는 것처럼 똑같은 다시 상장 절차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이런 절차가 완성된 겁니다. 이 효력은 8월 28일에 전환이 됐고요. 아마도 시장에서는 9월쯤에 이제 강구통 편입이라는 게 돼서 중국 본토 자금들이 직접적으로 알리바바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9월에 강구통 편입이 예상이 되면 본토 자금 유입이 가능하고 지금 주가 상황보다는 어쨌든 유동성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. 우선 이런 것들은 저는 효과가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단기적일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에 이 주가라는 것은 반짝 수급 효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수렴한다. 펀더멘털을 가져가기 때문에 최근에 알리바바나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의 펀더멘털이 지금 상황 좋지 않잖아요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 수급 효과는 좀 단기적인 반짝 효과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 체크 해봐야겠죠.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최대 경쟁 상대인 핀두오두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예상 가이던스에 못 미쳤대요. 전년 대비 86% 성장을 했고 조정된 순이익도 한 125% 정도 성장을 했지만 예상치에 못 미쳤다.
예상이 정말 높았던 거죠. 그래도 막 실적이 뭐 역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뭐 그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좀 저는 생각을 했지만 우선 주가가 그날 발표 당일에 거의 30%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숫자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된 CEO의 좀 자신 없는 톤, 향후 전망에 대한 좀 비관적인 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. 실적 예상치 하회보다 무서운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. 국가 경쟁을 부추겼던 것도 핀두어두어였잖아요. 근데 여기서 지금 또 경쟁 심화를 한다고? 뭐 이런 메시지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80%, 100% 이상의 고성장을 하는 거는 이제 피크를 찍었어. 계속 이 성장률을 가져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야. 두 번째는 업계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플랫폼 안에 셀러들, 판매자들에게 좀 더 우대를 해주고 판매자들을 다양하게 더 가져가기 위해서 100억 이한 규모의 수수료를 감면해줄 예정이야. 이건 수익성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. 업계 경쟁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 더 격한 마케팅을 해서 투자를 집중할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쓸 데가 많아. 당분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환원 정책은 없을 것이야.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알리바바나 징동 뭐 이런 기업에서는 주주환원 정책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 완전 반대로 가는 정책이죠. 그리고 중국 경제 상황 좋지 않다 보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. 뭐 이런 메시지들, 무서운 경고를 했던 것들이 어쨌든 주가 급락을 이끌었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알리바바도 실적 성장률이 계속 한 자릿수 나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핀두어두어, 알리바바, 뭐 징동, 메이투안 할 것 없이 다양한 기업들의 뭐 실적 측면에서 업계 경쟁에서 좀 다 피해갈 수 없는 국면이다라는 점은 긴장을 놓지 않고 경계하고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. 요즘에 우리 태무산 뭐뭐뭐 하면서 약간 이거를 가짜라든지 좀 질이 떨어지는 물건에 대해서 태무산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 중국 내의 그 핀두어두어, 태무발 경쟁 격화는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가짜가 아니랍니다. 예전에 100억 이한 보조금 뭐 이런 마케팅 전쟁을 펼쳤던 것도 핀두어두어였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뭐 저가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 것도 핀두어두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계속 이 산업을 지켜보되 이런 부분들에 압박이 있다라는 점은 유의해서 보자.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